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M호텔 주차장입니다. 검은색 차에서 스물대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내립니다. 익숙한 듯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웃으며 건물 안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풍경입니다. 잠시 후 주차장으로 잘 관리된 흰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직 정정한 60대 후반의 남성, 말쑥한 재킷 차림입니다. 그가 조수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주자 세련된 차림의 동년배 여성이 미소와 함께 내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잠시 마주치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당당한 걸음으로 건물 입구를 향합니다. 그 걸음에는 어색함이나 주저함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이 두 커플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장면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쪽의 행위는 사랑 혹은 연애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한쪽의 행위는 왜 주책이라는 손가락질과 부적절함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젊음의 욕망은 로맨스가 되고 늙음의 욕망은 추문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채널 나도 주인공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점잖은 척 덮어두었던 노년의 욕망, 그 금기의 문을 정면으로 열어보고자 합니다. 노인의 사랑. 왜 우리는 자꾸만 정신적인 교감, 따뜻한 말벗 같은 점잖은 말 뒤에 숨기려는 걸까요? 마치 욕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과 피가 없는 영혼의 관계로만 이야기해야 아름답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외면하고 싶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한쪽에선 60대 남성의 60%, 여성의 40% 이상이 성생활이 여전히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대한민국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바로 6070 남성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50대 이상을 위한 데이팅 앱 시장이 해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수면 아래에서 그들의 욕망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이루며 꿈틀대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건 역시 사람의 목소리겠죠. 저희는 익명을 조건으로 여러 어르신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72의 한 여성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그냥 된장찌개 끓여주고 손주 봐주는 할머니인 줄만 알지. 근데 나도 여자야.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옆구리가 시리고 누가 그냥 꽉 안아줬으면 싶을 때가 왜 없겠어. 그게 죄는 아니잖아.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된 69의 남성분은 허탈한 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뭐 해? 맨날 건강 얘기, 자식 자랑뿐이지. 까놓고 말해서 마음 통하고 건강한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싶고 뭐 그 이상도 생각나지.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생각이야? 69이면 남자의 마음은 없어지는 거냐고. 물론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피부의 굶주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목소리들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서 정서적 교감을 넘어 성적 친밀감까지 나누고 싶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이 욕망, 살아 숨쉬는 이 마음.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여기에 금기라는 자물쇠를 채우고 주책기라는 낙인을 찍는 걸까요? 그 차운 시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혐오와 조롱의 시선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이 욕망, 살아 숨쉬는 이 마음.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여기에 금기라는 자물쇠를 채우고 주책이라는 낙인을 찍는 걸까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 자연스러운 마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범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십시오. 드라마 속 할머니는 인자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지혜로운 말씀을 건넵니다. 광고 속 어르신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약을 광고합니다. 그 어디에도 사랑 때문에 가슴 뛰고 누군가를 욕망하는 한 명의 남자와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인에게서는 성적인 매력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매일같이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부모님을 상상하는 것은 왠지 모를 불편함과 어색함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의 가장 깊은 곳에는 늙음 자체에 대한 우리의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고 탱탱한 육체만을 찬양하는 사회, 그 속에서 주름진 피부와 검버섯, 흰머리는 욕망의 대상이 아닌 관리와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더럽다, 징그럽다, 보고 싶지 않다. 입 밖으로 차마 꺼내지 못하는 이 무의식적인 혐오가 바로 노년의 사랑을 향한 조롱의 본질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시선을 가장 강하게 보내는 이들이 종종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애사는 자유로운 권리이자 로맨스이지만 홀로 된 아버지의 곁에 새로운 여성이 생기는 것은 가정에 대한 배신이자 재산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 엄마의 빈자리를 다른 여자가 채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서적 반감, 그리고 혹시나 내 몫의 유산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현실적 계산이 뒤섞여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역할과 편견, 혐오와 계산,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 앞에서 한 인간의 뜨거운 욕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당한 재판에 맞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변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이 들지 않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편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할과 편견, 혐오와 계산, 이 모든 것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 앞에서 한 인간의 뜨거운 욕망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당한 재판에 맞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변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이 들지 않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 이 단어는 차갑고 딱딱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닥한 시선에 맞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 어디에도 단 65세 이상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 나의 쾌락과 친밀감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청춘의 불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할 생득권입니다. 이 나이의 주책이라는 말은 이 신성한 권리 위에 던져지는 가장 폭력적인 돌멩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 주장이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외면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조건 금기시하고 억누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그늘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이나 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안전한 성생활 가이드, 외로움을 이용한 성범죄의 위험성, 그리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노년층의 성병 문제까지 우리는 이제 하지 말라는 낡은 훈계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노년기 우울감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건강하다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최고의 노화 방지제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동반한 성적 친밀감은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권리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주인공들은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욕망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금기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요즘 연애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권리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주인공들은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거나 뉴스 기사를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50대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데이팅 앱 몇 군데에 직접 가입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거대한 해방구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대부분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 혹은 화사한 꽃 앞에서 수줍게 웃는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또 절실했습니다. 인생을 함께 즐길 분, 외로운 저녁에 말벗이 되어줄 분, 그리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좋은 감정으로 편하게 만남을 이어갈 분을 찾는다는 소개글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식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들만의 광장이었습니다. 온라인이 서툰 세대에게는 유튜브가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7080 음악을 틀어주는 한 라이브 방송. 그곳의 실시간 채팅창은 단순한 신청곡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성남 68 세 남성입니다. 분당 사시는 여성분, 커피 한잔 해요. 수원에서 온 71세입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실 분? 이와 같은 즉석 만남 제안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이곳은 외로운 영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21세기판 음악다방인 셈입니다. 물론 아날로그 방식의 만남도 여전합니다. 서울의 탑골공원이나 종묘공원, 그리고 지역의 콜라텍은 여전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오프라인 사교의 장입니다. 취재 중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연인과 3개월째 교제 중이라는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해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 전화해서 아프다, 외롭다 해봤자 걱정만 끼치지. 근데 이 양반은 내가 메시지 보내면 10분 안에 답장이 와. 아침에 눈 떴다고, 밤에 잠든다고, 서로 살아있는 거 확인해 주는 거, 그거 자식보다 이 앱이 낫더라고. 이처럼 금기의 벽 뒤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욕망과 만남, 그리고 관계의 끝에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어르신이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이가 서 있다. 희끗한 머리, 깊어진 주름, 검버섯 핀 피부. 평생을 달려오느라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돌아볼 틈도 없었구나. 그런데 이상하지. 이 낯선 얼굴 아래 내 마음은 20살 그때와 똑같이 뛰고 있는데. 좋은 것을 보면 설레고 슬픈 것을 보면 눈물 나고 따뜻한 온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래, 인정하자. 나는 늙었다. 하지만 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웃고 싶고 가끔은 울고 싶고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 세상이 뭐라든 이게 바로 나다. 주름진 얼굴 아래 아직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 오늘부터 나는 이 거울 속의 낯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한다.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욕망을 긍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편견 앞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